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아프지 않고 늙어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의 한정열 내과입니다. 오늘은 알코올 지방간 질환의 진단과 치료 2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대한간학회 알코올 간질환 진료 가이드라인 그 책자에서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알코올 지방간 질환은 술에 의해서 생긴 지방간부터 시작해서 염증까지 생기는 지방간염. 염증이 생기고 나면은 그 자리에 섬유화가 생기죠. 이것이 섬유화를 동반한 지방간염, 그리고 간경변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가 피부를 다쳤어요. 다치면 여기서 진물이 나죠. 그 다음에 여기 딱지가 얹죠. 딱지가 떨어지면 흉해집니다. 보기 싫죠. 그게 바로 섬유화입니다. 이 섬유화의 성분은요, 콜라겐입니다. 그래서 이 간에 가서 이렇게 염증이 생기고 나면 그 자리에 이렇게 흉해진 게 섬유화인데요. 섬유화가 많아버리면 정상적인 간 세포가 많이 줄어들겠죠. 정상적인 혈류순환이 안 되겠죠. 그래서 간에 흐르는 그 문맥압이 증가되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이 간경변 상태가 되는 것인데요. 이 모든 것을 다 아우르는 말이 알코올 지방간 질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알코올 간 질환이 잘 생기느냐, 이것을 위험인자라고 하는데요. 어떤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알코올 간 질환이 잘 생기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음주량이죠.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들이 알코올 간 질환이 많이 생깁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양은요, 일반적으로 알코올 간 질환 할 때는요, 일주일에 21 표준잔, 여자는 14 표준잔 이상을 마실 때 의미 있는 음주량이라고 합니다. 표준잔이라고 하는 것은 각 술의 각 잔을 말합니다. 소주는 소주잔 50cc, 그것이 표준잔, 1표준잔, 맥주는 맥주잔 200cc짜리가 1표준잔, 이렇게. 양주는 좀 작은 잔으로 한 잔이 1표준잔입니다. 이러한 것을 예를 들어 소주로 말하면 소주 21잔, 그러니까 이게 소주 3병에 해당이 됩니다. 일주일에 소주 3병, 남자의 경우 여자는 2병 이상을 마시면, 2년 이상 마시면 의미 있는 음주량이라 보고요. 대개 이분들은 다 알코올 간 질환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개인마다 상당히 다릅니다. 일일 알코올 섭취량과 간 손상은 비례적인 증가를 보입니다. 당연하겠죠.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들이 알코올 간 질환이 더 많이 생기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요, 술을 많이 마시고 오래 마셨는데도 초음파도 비교적 정상이고 간 기능도 정상인 분이 있는 반면에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았는데도 지방간이 있고 간 수치가 올라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러한 것이 비례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유전적 요인을 포함하는 다른 요인들이 간 손상에 관여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어떤 사람이 그 알코올 간 질환이 잘 생기느냐 그러면은 폭음하는 사람이죠. 폭음은 짧은 시간에 많이 마시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준을 말씀드리면 남자는 7표준잔, 여자는 5표준잔 이상을 마시는 경우입니다. 즉, 한 번 마실 때 소주로 말하면 한 병이 7잔이 나옵니다. 7표준잔, 한 병 이상을 마시는 경우에 있어서 폭음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고위험 음주는 이러한 한 번 앉은 자리에서 7잔 이상, 그러니까 한 병 이상 마시는 것을 일주일에 2번 이상 이렇게 마시는 분들은 많이 마시는 경우죠. 고위험 음주입니다. 우리가 과음이라는 말도 쓰는데요. 과음은 한 번 마실 때 취할 정도로 마시는 경우, 이것이 과음입니다. 결국은 이제 과음이나 폭음이나 고위험 음주나 모두 다 비슷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고위험 음주를 하는 사람들은요, 알코올 중독의 전 단계라고 합니다. 알코올 중독은 알코올 남용, 알코올 사용장애, 이러한 용어를 사용하는데요. 고위험 음주는 알코올 중독의 전 단계입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소주를 하루에
아니 한 번 앉은 자리에서 한 병 이상을 맞으면서 일주일에 2회 이상을 마시면 고위험 음주에 해당이 되고 알코올 중독으로 갈 수 있다는 걸 아시고 술을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 알코올 간질환이 잘 생기느냐 그러면은 간헐적으로 술을 마시는 경우보다도 매일 마시는 경우입니다. 간이 회복될 시간을 주지 않는 것이죠. 많이 마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음식을 먹지 않고 술만 마시는 경우, 정말 술을 좋아하는 분들은 안주를 먹지 않고 술만 마시죠. 그 다음에 술집 여러 군데를 전전하면서 마시는 경우, 2차, 3차 이렇게. 그 다음에 여러 종류의 술을 섞어 마시는 경우, 옛날에 폭탄주 많이 마셨었죠. 그 다음에 이른 나이부터 술을 시작하는 경우, 자,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은 술을 많이 마시는 그런 습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습관이 바로 알코올 간질환을 일으키는 위험인자입니다. 물론 알코올 중독도 일으키는 위험인자죠. 그 다음에 남성보다는 여성이 알코올 간질환이 잘 생깁니다. 여성은 남성보다도 같은 양의 음주를 해도요, 더 높은 간 손상을 나타냅니다. 여성은 소량 그리고 짧은 기간을 마셔도 간 손상이 더 잘 옵니다. 여성은 남성보다도 술을 마신 후 혈중 농도가 높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여성이 남성보다도 같은 양을 마셨을 때 체중이 더 낮잖아요. 적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혈중 농도가 높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성은 남성에 비해서 알코올이 간에서 이렇게 분해되는 효소, 알코올 탈수소 효소 이런 것이 감소되어 있기 때문에 알코올이 분해되지 않기 때문에 혈액 내 알코올 생체 이용도가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간 손상의 위험도가 증가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더 알코올에 더 취약합니다. 그러니까 더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또 알코올 간질환이 잘 오느냐 그러면 영양결핍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알코올 간질환에서 이미 단백, 영양결핍은 흔한 양상인데 어떤 영양결핍이 있는 사람들이 알코올 간질환이 더 잘 생깁니다. 영양결핍이 있는 이 알코올 간질환은요, 질환 진행이 빠르겠죠. 그러다 보면 간경변, 그리고 비대상성 간경변, 즉 간부전이 되었을 때 나타나는 복수, 간성, 뇌증, 여기에 식도정맥류 출혈 이런 것도 되겠는데요. 이러한 그 간경변증, 합병증 발생이 더 빠르고요. 사망률이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알코올 간질환 환자들은 영양결핍이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비타민이 많이 부족합니다. 엽산, 그럼 비타민 B9번, 사야민, 비타민 B1번, 피리독신은 비타민 B6번입니다. 그래서 비타민 B군이 많이 부족하고, 또 우리 항산화 비타민이라고 하는 비타민 A, E, 토코페롤이죠. 그 다음에 미네랄로 아연, 마그네슘 이런 미량 영양소의 결핍이 동반되어 있어서 알코올 간질환 환자를 치료할 때는 이러한 영양소도 같이 공급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또 알코올 간질환이 잘 생기느냐 그러면은 비만한 사람도 잘 생깁니다. 비만한 사람들은 이미 이 비만에 의한 지방간, 즉 비알코올 지방간이 있는 상태에서 알코올에 있는 지방간이 더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알코올 유방 간 손상의 중증도가 증가됩니다. 그리고 일란성 쌍둥이에서 이란성 쌍둥이에 비해서 알코올 간경변증의 일치도가 3배나 높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알코올 간질환이 유전적 감수성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알코올은 대사될 때 알코올 탈수소 요소에 의해서 알데하이드가 됩니다. 또 알데하이드는 알데하이드 탈수소에 의해서 물로 바뀌게 되는데요. 이러한 효소, 알코올 탈수소 효소, 알데하이드 탈수소 효소 이런 효소의 유전적 다형성이 있으면, 즉 유전자의 변형이 있으면 알코올 의존과 알코올 간질환이 더 잘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코올 간질환을 일으키는 데는 유전자도 관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간경병, 간암의 70%는요,
B형 간염 때문입니다. 알코올이 차지하는 것은 10% 정도입니다. 근데 B형 간염 있는 분들이 술을 마시는 경우는 더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B형 간염 걸면은 간 내에 섬유화가 생기는 질환이죠. 여기에 추가적으로 알코올을 마심으로써 알코올에 의한 섬유화가 생기죠. 알코올 지방간에서 지방 간염, 그 다음에 섬유화를 동반한 지방 간염, 간경변 이렇게 하죠. 그래서 섬유화가 더해지기 때문에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음주는 간 섬유화를 증가시킵니다. 그리고 술, 담배, 비만 이런 것들은 간암의 위험인자입니다. 그러므로 B형 간염 환자에 있어서 음주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B형 간염 보유자는 음주를 피해야 되겠습니다. 알코올 간 질환은 진단은 말씀드린 것처럼 의미 있는 알코올 섭취를 해야 되는데요. 남자의 경우에 있어서 하루 30g, 여자 20g입니다. 이것을 일주일량으로 하면은 남자 210g, 여자 140g이죠. 이것을 소주로 말하면 일주일에 소주 3병, 여자의 경우 소주 2병을 마시면, 이것이 2년 정도 마시게 되면 알코올 간 질환을 대부분 다 갖게 됩니다. 그 알코올량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17% 소주 한 병의 알코올량은요, 소주 한 병이 360cc죠. 그게 요즘에는 17% 소주가 많이 팔리고 있으니까 17%를 곱하고 알코올 비중 0.785를 곱해가지고 퍼센트를 100으로 나누면 이것이 48g, 약 50g이 나옵니다. 그래서 매일 소주 반 병을 마시는 정도이면 알코올 간 질환이 생기는 양이 되겠습니다. 알코올 간 질환의 증상 및 진찰 소견을 보겠습니다. 알코올 간 질환은 무증상에서 간 경변이 심한 경우에 있어서는 간 부전까지 증상이 다양합니다. 알코올을 많이 먹고 많이 마시고 배가 아파서 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럴 때 진찰을 해보면 우측 상복부에서 간이 만져집니다. 간이 부은 거죠. 이럴 때는 우측 상복부가 묵지간이 아프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미상, 혈관, 체중 감소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다 피특이적입니다. 특별하게 증상이 특별한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간경변이 오고 비대상상 간경변까지 진행한 경우는 다른 간경변하고 똑같습니다. 복수, 몸이 붓고, 그 다음에 식도 정맥류, 출혈, 간성 뇌증 이러한 것들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알코올은 오늘은 주로 간질환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지만 알코올은 간효의 장기 손상의 소견이 많죠. 알코올은 입에서부터 저기 대변으로 나갈 때까지 걸치는 소화기 장기에 모든 병을 다 일으킵니다. 그래서 위염, 위에서 식도염, 위궤양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술에 의해서 일으키는 췌장염, 그 다음에 술이 심장에 안 좋죠. 많이 마시면 부정맥, 그 다음에 알코올 심근 병증이 생기고요. 심부전 이런 것이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 몸의 모든 곳에 다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알코올 간 질환을 진단할 때 혈액 검사를 이용해서 도움을 받는데요. 알코올 간 질환에서는 GOT, GPT 검사를 할 때 GOT가 더 상승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알코올 간 질환에서 간 기능 검사 수치는 300을 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GOT, GPT의 비율이 2 이상이 나오면 알코올 간 질환을 생각할 수 있고요. 반대로 나오면 바이러스 간 질환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AST, ALT 비율이, 즉 GOT, GPT 비율이 3 이상이면 알코올 간 질환의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다음에 감마 GTP는 많이 높은 사람들은 음주량이 많은 사람입니다. 습관성 음주자에서 약 75%에서 상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알코올 간 질환 환자가 금주를 제대로 하고 있으면 이게 잘 떨어집니다. 반감기가 28일인가 됩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술을 먹지 않고 오게 되면 감마 GTP가 약 절반 정도로 떨어진 것을 봄으로써 금주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알코올 간 질환의 진단은 초음파입니다. 초음파가 가장 간단합니다. 초음파가
초음파를 하게 되면은 간에 형태적인 병이 있나를 보고 또 비장이 부어 있으면 간 경변도 의심할 수가 있죠. 이렇게 형태적인 병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간암 검사도 되지요. 초음파는 간만 보는 건 아닙니다. 다 볼 때는 간, 담낭, 담도, 췌장, 비장, 양쪽 신장 등을 한꺼번에 봅니다. 복부 초음파를 할 때는. 그래서 복부 초음파는 매우 유용한 검사 방법입니다. 특히 알코올 간 질환이나 비알코올 지방간 질환에 있어서 초음파는 매우 쉽게 진단할 수 있는 검사 방법입니다. 물론 CT와 MRI가 정확도가 높지만 이건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간에서 염증세포가 침륜하게 되면 지방간염이 되죠. 그 염증이 지나간 자리에 섬유화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섬유화를 동반한 지방간염이라고 하는데 이게 섬유화가 많이 생겨버리면 간경화가 되죠. 그래서 정상하고 간경변 그 사이에 섬유화 정도를 F1, 2, 3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어느 정도 섬유화가 있는가를 평가하기 위해서 섬유화 스캔 검사를 하면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섬유화가 높다 그러면은 지방간을 넘어서 지방간염 그리고 섬유화를 동반한 지방간염으로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 섬유화를 평가하는 방법으로는 MRI를 이용한 MRE 검사가 있는데 이것은 좀 학술적인 검사를 할 때 사용을 합니다. 이제 알코올 간 질환의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코올 간 질환 환자의 상당수는 영양 불량 상태입니다. 물론 비만하면서 알코올 많이 마시는 알코올 간 질환도 있고 비알코올 지방간 질환이 같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특히 단백 영양 결핍과 연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양 결핍이 되어 있는 알코올 간 질환 환자는요,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고 칼로리를 많이 섭취해야 됩니다. 단백질은 보통은요, 체중당 0.5에서 1g을 공급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알코올 간 질환에 의해서 영양 결핍이 있는 상태는 1.5g까지 투여를 합니다. 단백질을 주게 됩니다. 1.5g은 이건 계산을 해보면 대개 60kg이라면 90g의 그 단백질을 먹어야 되죠. 고기 그러면은 고기의 20%가 단백질입니다. 그러므로 90g의 5를 곱하면 450g의 고기를 먹어야지 단백질을 섭취할 수가 있는데 이 정도를 즉 한 끼에 150g의 단백질을 먹어야 됩니다. 식당에 가면은 1인분이 되게 150g이죠. 그러니까 매 식사 때마다 약 1인분의 고기를 계속 먹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알코올 간 질환이 있으면서 영양이 불량한 경우에 있어서는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고 충분한 칼로리 섭취를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끼 식사로 부족한 경우에 있어서는 간식과 야식을 통해서 영양 공급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알코올 간 질환 환자에 있어서 비타민과 미네랄이 부족한 경우가 많고 특히 사야민 부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과 미네랄 공급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주로 간 질환에 대해서 말씀드리지만 알코올 중독은 단주 약물 치료를 하게 되죠. 이것은 내과 치료가 아니고 정신건강의학과에서 하는 치료가 되겠습니다. 이때 사용하는 약이 아캄프로세이트하고 날트렉손입니다. 날트렉손은 술을 마셔도 술 맛을 느끼지 못하게 합니다. 술량이 줄겠죠. 아캄프로세이트는 아침에 일어날 때 밤새 술을 안 먹었잖아요. 아침부터 일어나면서 금단 증상이 생기죠. 몸이 괴롭고 불안하고 우울하고 이런 금단 증상, 그렇기 때문에 아침부터 알코올을 찾는 이런 갈망이 생기는데 이런 금단과 갈망을 해소시키는 약물이 아캄프로세이트입니다. 그래서 아캄프로세이트와 날트렉손을 이용을 해서 알코올 중독을 정신건강의학과에서는 치료약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알코올 지방간 질환 1부, 2부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알코올 지방간 질환은 알코올에 의해서 지방간이 생기고 계속해서 술을 마셔버리면 지방간염까지 진행을 하죠.
간에 염증세포가 침륜하는 것을 말합니다. 염증이 있고 나면 그 자리에 섬유화가 생기죠. 섬유화를 동반한 지방간염, 섬유화가 많아버리면 간경변, 간경변이 되면 간암이 잘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암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을 다 포함하는 것을 알코올 지방간 질환이라고 합니다. 진단은 제일 쉽게 간 초음파로 합니다. 그리고 이 지방간 질환이 이 스펙트럼에서 지방간염 정도 되면 질환이 진행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코올 지방간 때 술을 금주하게 되면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고, 지방간이라 하더라도 술을 끊게 되면은 절반 정도는 아마 진행을 하고 절반 정도는 경하다면 정상으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간염 다음에 섬유화를 동반한 지방간염이죠. 섬유화 상태를 평가하기 위해서 간 섬유화 스캔을 이용을 해서 지방간염에서 섬유화를 동반한 지방간염까지 진행했는지 보아야 됩니다. 물론 지방간이 있으면 섬유화 스캔을 할 때 그 검사 수치가 과장되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고려해서 스캔을 판독해야 됩니다. 치료는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죠. 금주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과적인 치료, 그리고 알코올 간 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대개 영양 상태가 불량합니다. 그래서 영양요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알코올 중독, 다른 말로 알코올 사용장애, 알코올 남용은 정신건강학과에서 말씀드린 나트로선, 아캄프로세이트 이러한 중독에 치료한 약물을 이용을 해서 치료하게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